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헌데 한 사람이 다른 길로 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북소리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는 지금 제가 쓴 책 비움의 지혜 2 무소유를 가지고서 여러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thoreau라는 사람,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thorea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유명하죠. 월든이라는 책을 주로 여러분과 이 책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헨리 데이비드 thoreau는요, 1817년도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콩코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매사추세츠 주는요, 미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미국 독립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특히 이 매사추세츠 주 안에 보스턴시와 콩코드라는 곳이 유명한데요. 보스턴시는 보스턴 차 파티, 티파리 사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유명한 곳이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여러 나라들로부터, 특히 이제 영국으로부터 홍차를 수입해서 차를 많이 마셨는데요. 영국이 이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다가 이 홍차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부과를 해요. 안 그래도 높은 세금을 영국에다가 내고 있었는데 이 홍차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또 매기니까 이 미국 식민지 시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 전발 중이던 그 배에 실려있던 차들을 바다에 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독립전쟁 최초의 전투들이 바로 이 콩코드에서 벌어졌어요. 유명한 전투가 벙커힐이라는 전투인데 결국 영국 정규 군대가 이기긴 했지만 미국 민병대, 우리나라로 치면 의병 정도 수준되는 그런 군대에게 엄청난 그 전력상의 피해를 입어요. 그 정도로 미국 독립전쟁이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콩코드 지역입니다. 이 콩코드 지역에서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태어난 거예요. 이 당시 콩코드는요, 미국 전역이 물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80년대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고요. 철도가 놓여지고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과잉노동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또 어린 소년들도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불평등이 만연했고 빈익빈 부가 크게 만연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 헨리 데이비드 thoreau가 이 콩코드에서 태어났어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 헨리 데이비드 thoreau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잠시 교사로도 일을 해요. 근데 학교의 그 엄한 규칙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싫고 또 자유로운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월드숲 호숫가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오두막집을 짓고서 최소주의를 실천합니다. 최소주의는 뭔가면요, 소비를 최소화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말해요. 검소한 삶, 청빈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 월든 호수에 가서 근처에 있는 숲에서 오두막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오두막집을 허물고 자신이 직접 나무를 베가지고 오두막집을 새로 짓죠.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2개월 동안 사는데 마치 여러분들 그 독일 철학자 니체 아시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소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자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숲에서 살아요. 거기서
철학하고 사유하면서 또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죠.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했던 것처럼 이 소로도 2년 2개월 동안 숲에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소로는 자유와 정의의 신념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1836년도에 미국이 멕시코와 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됐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또 미국이 새로 생긴 몇 개 주에다가 노예 제도를 시행해요.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 정책들에 반해서 6년 동안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소로는 감옥에 하루 동안 갇히기도 합니다. 이 경험이 이 미국 정부에 저항했던 이 경험이 나중에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5년 전쯤인데요. 정년 퇴직한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사람이 인문고전 한 20권 가량 되는데 이 책들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2D, 3D 말고요. 2D의 수채화 풍의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작품들 중에 하나가 월든이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돼요. 특히 그 성우의 대사 없이, 즉 내레이션 없이 그냥 음악과 장악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애니메이션 작품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월든이었는데 이 월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줄 딱 맞춰가지고요 한 방향으로 걸어가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곳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내면의 소리가 내는 북소리에 맞춰서 따라간 거죠. 자신의 삶을 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소유를 말할 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살기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집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이런 마음가짐도 이 무소유의 원칙에 포함이 됩니다. 자, 남들이 정해놓은,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칙 말고요, 자신의 내면의 북소리에 맞춰서 따라 사는 삶, 이런 삶 참으로 멋진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o be continued.